안녕하세요. 내년 4월에 옥스퍼드에서 불교 음식 윤리로 컨퍼런스를 죄송한데 마이크가 녹화가 되는 것이라 예, 내년 4월에 옥스퍼드에서 똑같이 불교 음식 윤리로 컨퍼런스를 한다고 그러는데 불교학 연구회가 6개월 앞섰습니다. 네, 아마 불교학의 한 연구 영역으로 이제 정착시킬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그 식체에 관한 겁니다. 식체는 향미, 촉을 구성 요소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불교 문헌에서 음식이 이제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현대과학에서 요즘 뇌과학이랄지 그 관련 학문들이 그 비약적으로 이제 발전하면서 이 향미촉에 관한 연구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불교가 아주 고대 문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과학적인 그런 사고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공부하는 내내 많이 갖게 되는데, 물론 후각 수용체나 미각 수용체 이런 것들의 발견이 아주 근자의 일이라 2000년대에서 2010년에 미각 수용체들이 발견되고, 후각의 문제는 더 어려워서 아직도 해명하지 못한 부분이 많긴 하지만 지금까지의 현대과학의 연구 성과에 그 힘을 좀 얻어서 같이 좀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대충 목차는 이제 그 자료집에 있는 대로 불교에서 3개의 구분을 하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욕계에 살고 있는데, 이 욕계를 욕계이게 하는 본질적인 게 뭐냐? 이제 음식이라고 이제 불교 문헌이 얘기하죠. 구사론이나 이제 순정리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욕계를 욕계이게 만드는 음식, 그리고 음식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식체, 향미촉. 그래서 오늘은 워낙 이제 구성은 그 식체, 향미촉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서 이제 불교 수행, 특히 염초 수행에 관한 언급을 조금 애초에는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향미촉에 대한 고찰을 하다 보니까 그 음식 관련 수행론을 언급할 여유가 좀 없더라고요. 음식 수행도 또 다른 상세한 고찰을 요하는 그런 내용들이라, 그래서 조금 논문 작성 과정에서 조금 이제 바꿔서 이번에는 아예 식체에 그냥 집중하자, 이런 생각으로 향미촉에 집중을 해서 불교 민원의 식체와 현대과학의 향미촉, 이걸 이제 좀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불교 문헌이 그 고대 과학기술의 한계로 인해서 해명하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현대과학의 성과에 힘입어서 그런 도움으로 좀 밝혀보자, 이런 게 이제 본 논문의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음식의 육개성 식체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 향미촉 이런 순서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논문 서술하기 전에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의 핵심적인 문구를 조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음식의 맛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풍미고, 풍미의 핵심은 또 맛이 아니라 이제 향인데, 그래서 맛은 미각 현상이 아니라 후각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코로 먹는다. 이런 문구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구사론에서 욕계의 본질이 뭐냐, 욕계를 특징 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이 18개 분류에서. 그래서 이제 향미를 얘기하고, 그 향미의 두식, 요래서 그 네 가지를 18개에서 4개를 빼면 14개가 남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 욕계를 특징 짓는 우리 가장
그 핵심적인 요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불교 용어로 뭐 향미 뭐 이런 이제 표현을 쓰지만 쉽게 얘기하면 음식입니다. 그래서 욕계로 특징 짓는 게 뭐냐, 음식이다라고 이제 불교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성실론을 보게 되면 모든 탐욕의 근원이 뭐냐, 이제 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식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음욕이 생기고 정신적인 고통이 생기고 사회적인 불선행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그 식탐의 기원에서 갖가지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 번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성신론이 그 뭐 상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육아사지론을 보게 되면 청정도론에도 이런 미식탐, 다식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이제 수로로 구사하는 건 이제 육아사지론인데 음식에 대한 탐욕을 미식탐과 다식탐으로 이제 구분합니다. 그 음식의 맛에 대한 탐, 이걸 이제 미식탐이라고 그러고 음식의 양에 대한 탐욕, 이걸 다식탐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불교 문헌 같은 경우는 고대 과학기술의 한계,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서 그렇지만 워낙에 그 향미를 구분하지 않고 이제 사용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건 뭐 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측면 때문에 현대 과학 기술의 연구 성과들을 좀 도움을 받아서 그것들을 좀 해명을 해봤습니다. 특히 초점이 식체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향의 문제에 조금 더 이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 과학 이론 뭐 이런 언급도 좀 많이 논문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발표문의 내용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식체, 향미촉에 대한 얘기랑 현대과학이 얘기하는 이제 풍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언어 습관으로 이제 음식의 맛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맛이 아니라 이제 풍미고 그 풍미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이제 향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영어로 이제 테이스트랑 플레이버를 이제 구분을 하는데 그래서 그 풍미를 뭐 영어로 그냥 플레이버라고 이제 보통 이제 그 번역을 이제 하고요. 그 향미촉과 관련해서 향과 미 이런 용어들은 뭐 불교나 현대과학이나 같이 사용을 하는데 이 촉 부분에 있어서는 뭐 현대과학은 여러 가지 용어들 그래서 좀 통일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3차 감각 이런 표현도 쓰시고 또 이제 영어권에서는 뭐 채성 감각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이제 쓰시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거 촉이다 뭐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음식의 맛, 된장찌개의 맛, 소고기의 맛 뭐 이런 맛이라고 하는 게 이를테면 우리가 그걸 미각적인 시각에서 분별을 한다고 한다면 미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단순해서 짠맛, 뭐 신맛, 쓴맛 현대는 이제 5가지 맛을 얘기하잖아요. 오미.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제 육미를 얘기하는데 불교의 육미에 그 단미라고 하는 것은 개별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근본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근본미, 단미의 핵심 뭐냐면 물입니다, 물. 그래서 모든 맛을 포용해서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물인데, 그래서 사실 불교의 육미 체계에서 그 단미라고 하는 건 개별미가 아니라 근본미이기 때문에 개별미에서 이제 사실 배제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도의 육미 체계가 이제 중국 불교로 넘어오면서 중국의 전통적으로 오미 체계가 있잖아요. 근데 오미 체계는 개별미의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같은 개별미와 근본미가 포괄된 이제 그런 맛의 체계는 아닌데, 그다음 저희가 아까 그 음식을 구별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맛이 아니라 미각이 아니라 후각이다, 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약간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좀 또 다른 그 식체의 요소가 뭐냐면 이 촉과 관련된 겁니다. 그 어제 회장님이 보내주신 자료집에서 이렇게 그 논평자 선생님들 이제 그
질문 사항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촉에 관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요것도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상식과 조금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촉이 어떤 음식의 물질적인 덩어리로서의 어떤 음식, 그러니까 현대과학에서 이제 물성을 얘기하는데, 물성도 뭐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런 우리 뱃속에 들어가서 배를 채우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 영양소를 가진 물질적인 덩어리 플러스 우리가 식감, 촉감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촉.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도 두 가지 요소를 같이 포괄해서 촉이라고 얘기하고, 전대과학도 두 가지를 포괄해서 물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식체 중에 그 촉도 약간 우리 상식에 약간 반하는 그런 내용들도 좀 이제 갖고 있고요. 불교의 음식에 대한 구분들이 꽤나 이제 상세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욕계를 특징 짓는 게 이제 음식이라고 그랬는데, 음식도 뭐 미세식, 추세식, 그래서 이걸 이제 구분 짓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논서들이 미세식, 추단식을 이제 분리를 해서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미세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기서는 이제 향을 음식으로 삼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중유랄지 천상계의 천신이랄지 뭐 이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음식의 특징은 뭐냐면 배설물을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보통 음식을 먹으면 어찌 됐건 배설물을 남기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음식을 이제 불교 문화에서는 미세식, 추산식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 보다 상위의 음식이 이제 미세식이라고 이제 할 수 있죠. 근데 불교 문화에서 미세식을 뭐 향으로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불교문을 보면 현대의 과학처럼 향과 맛의 문제를 정확하게 그렇게 발표자 선생님도 죄송한데 마이크 떼가지고서 예. 이게 붙어 있는 건가요? 그거는 떼버리면 됩니다. 발표 시간 보니까 뭐 향 얘기하고 조금 더 하면 아마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빨리빨리 하고 긴 거 건너뛰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세식을 향으로 이제 규정하고, 향이라고 하는 게 배설물을 남기지 않는 거기 때문에 향이 다른 뭐 촉이랄지 어떤 물질적인 덩어리를 갖고 있는 뭐 촉이랄지 다른 맛의 요소랄지 이런 것보다 상위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교 문헌이 이런 것도 좀 유념해 볼 사항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빨리 문헌이 아간야경에 보면 태초 음식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 아간야경을 통해서 음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좀 이제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태초의 음식으로 이제 지미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땅에서 이제 용출한, 그래서 장안경의 소형경 보면 이제 액체로 이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제 찍어 먹어 보니까 맛이 있어서 그거에 이제 탐착을 하고, 그 다음에 막 손으로 움켜쥐어서 이제 먹게 되고, 그러면서 워낙에는 수명이 84,000세였는데 물질적 음식에 집착하게 되면서 점점 나이가 줄어들어서 최악의 경우 10세로 이제 다운되고, 처음에는 아주 동안이고 잘생겨졌는데 생김새도 점점 추해지고 뭐 이런 몇 가지, 그리고 자연계도 점점 악화돼서, 그전에는 모든 음식들이 알아서 자연적으로 생겼는데 인간의 탐욕이 이제 개입이 되면서 점점 인간이
힘들여서 노력하지 않으면, 타작도 하고 아주 어렵게 하지 않으면 음식을 얻기 곤란해지는 뭐 이런 얘기들이 불교 논서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죠. 이제는 조금 현대과학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불교에서 음식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는 게 뭐냐면 이제 탐욕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음식 이꼬로 탐욕, 번뇌 뭐 이런 말씀을 이제 많이 하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음식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수행에 방해가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과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항상 이제 수행으로 이제 귀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탐욕의 문제, 탐욕의 제거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식체를 향미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향미촉에서 뭐가 가장 탐욕이라고 하는 요소랑 관계가 돼 있느냐? 향이라고 하는 거와 관계가 돼 있다. 뭐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선호 또는 음식 쾌락, 탐착 이런 것의 핵심으로 이제 향을 얘기를 하고, 현대학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언급이 이제 많죠. 근데 이제 불교 문헌 같은 경우 과거에 이 향미가 구체적으로 뇌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냐 이 문제까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향이라고 하는 게 기체죠. 우리가 이제 맛을 인지하는 데 있어서 이 씹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음식이 이제 입속에 들어가면 씹잖아요. 씹고 침이 섞여지고 이 과정이 보면 향미촉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탐욕의 문제랄지 어떤 미각, 후각의 문제가 씹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입속에 들어가서 씹혀서 음식물이 부서지고 침과 섞여서 삼켜지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혀 속에는 미래가 있잖아요. 맛을 느끼는 미래가 있고, 거기에는 섬유돌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촉과만 상관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거는 맛과 상관되어 있는 게 3개의 돌기가 있고 촉각과 관계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광범위하게 가장 많은 분포를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맛이 씹는 과정을 통해서 감지가 되고, 음식물이 부서지면서 우리가 코앞에다 손가락을 대고 침을 한번 이렇게 삼켜 보시면 이 안에서부터 날숨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을 이렇게 꼴떡 삼키면 코 속으로 날숨이 나오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저작 과정을 통해서 씹혀진, 그래서 그 속에서 발생한 음식물의 휘발성 기체 향이 우리 뒤에 인후를 통해서 목 뒤쪽으로 해서 코로 올라가게 됩니다. 향기 물질이, 휘발성 기체가. 이러면서 향이 이제 감지되는데, 후각 수용체에 의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그래서 씹는 것, 삼키는 것, 이 과정이 우리가 맛을 느끼는 문제, 향을 느끼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뭐 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뱃속으로 들어가서 배불르다, 또는 씹으면서 이게 단단한 음식이다, 부드러운 음식이다, 이런 촉감의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전부 씹는 저작의 문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저작이라고 하는 과정이 이제 대단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향에 대해서 향과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인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혀에서의 맛하고 코로 느끼는 이 앞에 전비강을 통해서 느끼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향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과정이 뭐냐면, 이 후비강을 통해서, 아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인간이 동물과 틀리게 입하고 코, 이게 딱 차단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목 뒤쪽으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이게 딱 차단되어 있는데, 그래서 개나 이런 동물들이 우리보다 후각이 아주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음식의 맛과 관련해서는 인간이 가장 예민하고 풍부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향기 물질이 아까 말씀드린 그 과정,
삼키면서 이 날숨이 그 향기 물질을 코 속으로 올려보내고 그것들이 여기 후광 상피 조직에 의해서 후각 감각체에 의해서 캐치가 되면서 아주 풍부하게 우리가 이 음식하고 저 음식하고 맛이 틀려. 그런 것들을 결정짓는 게 향기 물질인데 바로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씹어서 삼키는 그 날숨의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저 뒤쪽에 보면 이제 뚫려 있죠. 저 코랑. 그래서 저 과정이 미식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하고 또 탐욕과 관련해서 대단히 이제 그 중요하다고 이제 할 수 있죠. 특히 음식에 대한 어떤 탐욕 이런 것들은 그 동물보다 인간이 그렇게 더 강하게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게 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동물처럼 입속 부분하고 코속 부분이 딱 뼈로 탁 차단돼 있으면 그렇게 뭐 예민하게 음식 맛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집착할 이유가 없는데 저게 뚫려 있음으로 해서 음식의 맛에 대해서 이제 예민해지는 거죠. 뭐 미식 찾고 맛있는 거 찾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전비강과 후비강의 차이는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커피 얘기가 많이 예가 드려지는데 커피 향을 코로 맡았을 때랑 실제 마셨을 때랑 그러니까 코로 전비강을 통해서 맡을 때는 굉장히 구수하고 이런 냄새가 나는데 막상 먹어보면 쓴맛만 난다랄지 이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게 뭐 혀를 통해서 미각 그리고 전비강을 통해서 그러니까 근데 전비강하고 후비강이 파악하는 그 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그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건 외식업계가 거의 사활을 걸고 있는 문제죠. 음식의 맛의 문제. 근데 이제 음식의 맛의 문제가 결국 향기 물질과 관련된 겁니다. 근데 현대는 뭐 조향 기술이 워낙 발전해서 뭐 아이스크림 향기만 해도 뭐 5, 6천 가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뭐 이제 그러죠. 또 이 향과 관련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직 후각만이 밖에서 들어오는 외적 정보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뇌에 있는 내적 정보들이 결합을 해서 인지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 정보와 내적 정보가 결합이 돼서 인지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오직 후각만이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후각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 이제 기관이기도 한데 또한 이게 감각 정서의 체계와 뇌 속에 감각 정서의 체계와 연관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기억의 문제는 음식에 대한 집착, 탐욕 이런 문제와 또 연관이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조금 좀 건너뛰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와 관련해서 자타카의 예가 하나 있어요. 여기는 자타카에 보면은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타카 14번째 자타카에 보면 망사성의 아주 귀한 가문에 그러니까 아주 이제 귀하게 자랐죠. 좋은 음식에, 좋은 집에, 좋은 옷에. 근데 출가를 했어요. 불교 교단으로. 근데 출가해서 또 두타행을 수행하는 그런 비구가 됐어요. 근데 어머니가 아들이 환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을 통해서 근데 이 여인이 먼저 그 제안을 하는데 아들을 환속시키겠다고 하는 그러면서 아들이 어렸을 때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이런 거를 상세하게 캐묻고 그런 다음에 사이성으로 떠나서 그 아들인 비구가 탁발을 하는 거리에서 지속적으로 어렸을 때 좋아하던 음식을 계속 보시랍니다. 그래서 이 비구가 그 음식 맛에 이제 탐착을 했다. 그렇게 파악되는 순간 보시를 딱 끊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매일 가면 그 여인이 자기가 어렸을 때 좋아하는 음식을 보시려 했는데 갑자기 보시가 딱 끊기니까 이 비구가 그 여인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까지 들어가고, 그래서 비구 스님이 여인의 방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계율 위반인데. 그러면서 결국 음식 맛에 탐착을 해서 수행자로서의 생활을 포기를 하고 왕사성으로 돌아왔다. 이런 스토리가 있고, 자타카에는 이거 말고도 그 음식 맛에 대한 집착에 관한 스토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맛에 대한 집착이랄지, 맹고 있잖아요. 달짝지근한 맛있는 과일, 맹고 맛에 대한 집착이랄지, 이런 스토리들이 이제 꽤 많이 이제 나와 있죠. 그리고 이거는 뭐 현대과학에서 여러 가지 그 음식의 향과 우리의 감정 정서 체계, 이런 것들을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얘기하는 이론들이 이제 꽤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프루스트 이론인데, 향기를 통해서 기억이 소환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 탐욕의 문제와 그 연관이 돼서, 그래서 그 뭐 음식 갈망하고 약물 중독이 굉장히 이제 유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현대과학이 이제 많이 하죠. 그래서 특정 음식에 대한 강렬한 욕구, 이런 게 우리의 기억과 이제 관계돼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저작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려서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뭐 촉과 관련해서는 그 논평자 선생님께서 이제 그 뭐 질문사항으로 말씀해 주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그 답하는 중에 좀 내용을 이제 언급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뭐 미랑 촉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릴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 네네. 그래서 그 이제 음식과 관련해서, 식체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 욕계를 욕계로 규정짓는 그 음식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음식을 핵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식체라고 하는 것, 그 식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향, 뭐 이런 말씀을 불교문헌하고 현대과학 연구성과에 기반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관심 가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 수행론과 밀접하게 또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타행이나 염식상하고 관계돼 있고, 뭐 이거는 좀 논평 시간에 약간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 염초수행과 관련해서 지금은 이제 상업적인 명상을 하시는 분들이 후각 명상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후각 명상에 대한 그 본격적인 어떤 뭐 연구나 고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생각이 그쪽에 좀 파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저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뭐 전체 내용을 다 이제 말씀드리지는 못했는데, 뭐 논평 시간에 조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